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때까지 하는 게 옵티말 H2, H 인피니티, 스테이트 피드백과 그 다음에 아웃풋 피드백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조건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이때는 우리가 시스템 매트릭스를 충분히 안다고 가정하고 했었죠. A, B, B에 대한 시스템 전달함수 GS를 안다고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 A 매트릭스란 게 뭐 예를 들면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모델이 찾아졌는데, 자,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매트릭스라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사인 T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가 이와 같이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 바뀔 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스테빌리티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분명히 주는데, 이걸 변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제어를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주제로 삼는 로버스트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걸 핸들링 할 수 있을까? 이제 크게 두 개의 모델을 이제 살펴봅니다. 하나는 폴리토픽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 바운드. 그러니까 uncertainty를 폴리토픽 uncertainty로 표현하거나 논 바운디드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먼저 폴리토픽 모델로 해보면 이게 지금 사인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움직이죠. 자, 그러면 A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AT라고 시간의 변화니까 이제 A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A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환으로 보면, 얘가 어떤 엘리멘트를 거치느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즉 이제 이거를 우리는 A1이라, A1에 대한 매트릭스 모델을 가지기도 하고, 또는 얘가 플러스 1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0, 1. 자, sin t가 뭐 어떻게 변하든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트릭스가 바뀌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요 두 개의 매트릭스의 컨벡스 컨비네이션, 즉 A1과 A2를 알파 t와 1 마이너스 알파 t,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AT를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알파 t는 0하고 1 사이 어떤 값을 가지는 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모델이 왔다 갔다 하는데, A1과 A2에 대해서 익스트림 포인트죠. 그 각 익스트림 포인트에 대해서 만족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은 뭐 컨벡시티에 의해서 우리가 스테빌라이제이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이제 훨씬 커지면, 여기 곱하기 1이 아니라 곱하기 5, 10 이렇게 커졌을 때 또 이게 얼만큼 잘 되느냐? 그러면 로버스트니스가 훨씬 좋은 거죠. 우리가 설계하는 제어기가. 자, 이게 이제 폴리토픽 모델로 표현한 겁니다. 자, 얘를 다른 형태로 또 뽑아내 보면, 자, AT를 얘가 기본적인 A0,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고,
그 다음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0, 1, 그 다음에 사인 t 0, 1.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2x2 텀에 사인 t가 더해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a0로 하고 그 다음에 얘는 2, 그 다음에 델타 t, 그 다음에 f.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여기 벡터를 우리는 PT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자, x 프라임은 A0 x 플러스 2 PT. 이때 PT는 델타 그 다음에 F X X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Q라고 하겠습니다. QT는 FX. 그러면 얘는 델타 T 곱하기 QT 이렇게 되죠. 그래서 uncertainty 벡터를 추가해서 우리가 피드백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x'은 a0x에서 p라는 벡터가 확장되고 p는 델타 q가 되고 q는 fx 해서 피드백 형태로 몰려 들어가는 형태. 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원래 시스템의 전달함수 시스템이라 그러면 여기 입력이 들어가고 이 블럭이 델타. 그래서 피드백 여기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델타 입력이 q죠. 얘가 q고 나오는 게 p 벡터가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외란이 포함된다 그러면 w에서 g까지.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델타 t가 놈이 1보다 작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10이 된다. 5 또는 이제 5 sin t다. 자, 그렇게 되면 5 sin t가 델타에 들어가서 1보다 작게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여기를 5를 만들면 되죠. 5를 그러면 델타는 여전히 1보다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매트릭스가 요게 1이라면 이걸 5를 만들어도 됐죠? 이렇게 해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논 바운드를 가지는 uncertain 모델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 안 되면 뭐가 이상하나? 안 보여? 깜깜해서 그래? 깜깜해서 잘 안 보여?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모델링.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에 변하는 부분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제어기 설계를 했었죠. 제어기 설계하는 부분 스테이트 피드백 하는 걸 LMI로 했었고 여기에서 모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되냐면 A0 더하기 델타 A. 그래서 uncertainty가 있는 파트를 포함했을 때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똑같은 문제. 자, 이게 로버스트 컨트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디스터번스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그래서 H 인피니티 옵티말 컨트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완화된 형태의 디스터번스라 그러면 이제 외부의 바람을 요인 이거를 이제 없앤 이니셜 컨디션 문제, 그 다음에 센서 노이즈, 그 다음에 레퍼런스 신호가 바뀌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나마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외부 디스터번스 요인이라고 생각되면 이거보다 이제 조금 훨씬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하이 오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과 같은 non-linearity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딜레이, 그 다음에 모델링 에러, 그 다음에 모델을 축소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로지컬리 우리가 전력 전자 시스템 보면 스위칭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일리 non-linearity가 있는 이런 것들은 다루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어 시스템을 옵티말이나 H-인피니티 이런 제어기를 설계를 하면 개인이 커집니다.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커지면 시스템의 입력에 들어가는 값이 커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쓸 때는 제한돼 있죠, 입력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룰 때는 분명히 uncertainty나 robust control을 다뤄야 된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모델링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델링이 돼야지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건가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 하는데 오리지널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로어 피드백이 있는 스타 프로덕트 형태로 시스템과 컨트롤러를 하나의 전달 함수 형태로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이 놈을 H 인피니티 놈을 최소화하는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자, 이 문제를 우리 지난번에 스테이트 피드백하고 아웃풋 피드백의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여기 문제에서 이제 플랜트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플랜트가 바뀌는, 플랜트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H 인피니티 놈을 최소화하는 개인 K를 구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냥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H 인피니티 놈이 worst case, 즉 P에 따라서 이 worst case 되는 그 상황을 미니마이즈 해보자. 그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민, 맥스 문제가 되죠. uncertainty에 따라서 이 놈이 맥시멈으로 갈 거고 이 맥시멈 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실제적인 상황에서 풀다 그러면 민맥스 프로블럼으로 포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다 보면 민맥스 프로블럼 이래 되면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예를 보면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다뤘죠. 그래서 똑같이 매스 스프링 댐퍼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파라메타가 매스,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 그 다음 댐핑 상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는 이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아니고.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미널한 값에다가 그 다음에 변화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이 노미널한 데서 예를 들면 바뀌는 부분이 대략 매스가 한 10% 정도 바뀐다. 자, 그러면 에타나 델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레이쇼를 바꿀 수 있죠. 앞에서 내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사인이 크기가 1 이하지만 여기 곱해지는 값이 있으니까 그 곱해지는 값을 우리는 에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델타는 항상 1보다 작은 것. 만약에 0.1이다 그러면 에타는 0.1이고 델타는 1보다 작은 값.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미널한 M0에서 내가 변화하는 부분을 어떤 곱하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 C와 K 값도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인덱스의 매스는 M, 그 다음에 댐핑 값은 C, 스프링 상수는 이제 C, K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델타는 이제 바운드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언서턴티가 있을 때 무한대로 막 변하는 이런 문제는 못 다룹니다. 그래서 이 언서턴티가 바운드된 어떤 상황에서 월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항상 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운드된 값을 정해놓고 문제를 푼다. 또는 이제 애디티브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기에 값을 절대적인 어떤 값 안에 있다. 자, 그런 형태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이제 non bounded 방금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리토픽 언서턴티. 이 폴리토픽이라는 다각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모델 자체가 MCK 값이 어떤 익스트림 값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값이 델타 1, 2, 3가 이제 요 다각형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짙은색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는 합은 1입니다. 그래서 두 개 있을 때 익스트림 밸류, 만약 여기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죠. 그러면 알파 값을 우리가 0하고 1 사이 하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게 폴리토픽 언서턴티. 대부분의 이제 로버스트 컨트롤 문제는 크게 두 개, non-bounded uncertainty나 polytopic uncertainty로 표현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LMR을 나중에 풀면 두 개 솔루션은 각각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기 편한 형태로 하면 되고, 아이디어가 풀기 좋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포뮬레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미널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널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외란에서부터 컨트롤드 아웃풋까지의 전달함수,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언서턴티 파트를 추가적으로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P가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Q가 들어가는 형태. 자, 그래서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하면 출력은 두 개죠. G와 여기 보면 P가 출력이죠. 시스템에서. 그리고 입력은 Q와 W입니다. 됐죠? 그래서 어퍼 피드백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P와 G, 그 다음에 Q와 W가 입력이 되고, 그 각각의 이제 전달함수를 M11부터 M22까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각각의 전달함수를. 자, 이때 이제 P 곱하기 델타 했는 게 결국은 Q가 된다. 요거는 uncertainty 파트입니다. 앞에서 표현한 것처럼 P 곱하기, 이거는 P가 출력이네. 요 기호를 바꿨네. PQ를 바꾸면 됩니다. 헷갈리지 않겠도록. 자, 그래서 Q는 델타 곱하기 P 해서 델타는 파라메타로 우리가 non-bound 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를 풀면은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로 풀 수 있고, G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풀 수 있고, Q는 델타 P 해서 세 개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여기서 여기도 보면은, 자, Q는 델타 P죠. 여기 피드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가 중복되는 항들이 있죠. P는 M11, 그 다음 M12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Q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넘겨서 계산을 하면 Q는 W에서부터 Q까지의 전달함수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Q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G는 Q 대신에 이 값을 넣게 되죠. 그러면 W에서부터 G까지 전달함수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전달함수를 보면 우리가 여기는 피드백으로 추가된 거죠. 맞나요? uncertainty 파트를 이렇게 추가돼서 어떤 항으로 표현되면, 자, M22가 뭡니까? M22는 오메가에서부터 G까지 전달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M22 오메가에서 G까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M22를 중심으로 21, 그 다음에 1-델타 11의 인버스, 그 다음에 M12 곱하기 델타. 자, 이와 같이 형태로 표현된다는 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W에서부터 Q까지의 전달함수. 자, 요거를 이제 upper stop product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 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렵나요? 표현할 수 있겠죠? 전달함수 형태로 그대로 식을 쓴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델타와 MIJ는 매트릭스가 아니라 서브 시스템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의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장된 시스템 형태로 리니어 프랙셔널 표현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은 AX 플러스 BQ 언서턴티 파트죠. BQ. 자, 그 다음에 B1은 외란에서 들어오는 거. 입력이 지금 두 개죠. Q와 W. 그래서 여기 있는 게 Q, W 입력이 들어가는.
자, 출력은 지금 P와 G가 있죠. 앞에서 이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C2에 있는 부분이 피드백 uncertainty 파트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드 아웃풋은 C1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우리가 리얼라이제이션,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블록 다이그램으로 이렇게 그냥 매트릭스로 한 거를 상태 방정식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Q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델타, Q는 델타 P라 했죠. 델타 uncertainty 곱하기 P는 여기 매트릭스로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네. C2 Q는 Q는 델타 P. 델타 P 이게 바뀌었네. 뭔가 꼬였는 것 같은데. G를 썼네. P를 쓴 게 아니라. 어쨌든 Q는 피드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로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형태로. 자, 그래서 Q 대신에 여기에 있는 피드백이 있는 오메가를 포함한 식으로 나타나면 X텀, X가 포함된 텀.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포함된 텀.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지금 Q가 PX가 C2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위치가 바뀌었던지 뭔가 노테이션이 잘못돼서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클로즈 루프 시스템, 즉 이 피드백이 있는 걸 하나의 입력 오메가에서 G까지의 전체 전달 함수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uncertainty가 이 안에 포함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가 있는 거는 지금 두 개에서 심플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됐죠.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D11이 0인 경우입니다. D11이 0이면 여기 없어지죠. 그래서 B1 델타 C1. 그래서 델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사인이었고, 그 다음에 B1 C1이 해당되는 게 여기에 0, 1, 1, 0, 1 여기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퍼 스타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여기 이제 시스템 전달 함수입니다. 실제 uncertainty가 포함된 형태의 일반화된 표현 방법입니다. 자, D1 일반적으로 그런데 D11을 0으로 놓으면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제 델타만 포함된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인버스 있는 부분을 델타 있는 부분을 중간에 빼게 되면 자, A 노미널한 텀만 보면 A, B2, C2, D22 노미널 아는 항입니다. 그리고 B1, D21 여기 이제 곱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뒤쪽에 곱해지는 건 C1, D12, C, D12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uncertainty에 해당되는 항으로 우리가 심플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자, 매트릭스 형태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P는 입력이 이제 출력이 지금 P와 G가 출력이라 했죠. 그 다음에 Q와 W가 입력입니다. 그리고 Q는 델타 곱하기 P. 그래서 요걸 전달함수로 나타나면 M2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순차적으로 해서 M12까지 이렇게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W에서 G까지.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만약에 이 P를 로우로 우리가 피드백을 표현하면 요 밑에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W에서 G까지 다시 표현하면 로우 스타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하면 요 첫 번째 게 이제 M11이 맨 앞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M12, 22 인버스, M21 이런 순서대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쓸 거는 uncertainty는 위에 있는 형태로 이렇게 upper star product 형태로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어기가 쓸게 되면 이 밑에 제어기가 피드백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순서가 바뀌어도 되지만 우리가 익숙한 형태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미널 시스템을 upper 피드백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가 이제 요거
뭐 어쨌든 스테이트 스페이스 X 닷과 G에 해당되는 상태 방정식, 그 다음에 uncertainty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태 방정식으로 쓸 수 있고, 자 이걸 했나? 어쨌든 여기에 P22에 해당되는 요 밑에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된 거죠. 그 다음에 P21은 여기죠. P21, P12, 그 다음에 P11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이렇게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럭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앞에서. 그래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으로 표현하면 P22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X닷과 G에 해당되는 부분. P22. 그럼 이 매트릭스를 풀면은 이제 전체 스타 프로덕트의 컨텐츠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체적으로 언서턴티가 있는 시스템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노미널 플랜트를 우리가 노미널한 P0 더하기 언서턴티 파트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서턴티 파트를 이와 같은 피드백 형태로 표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입력, 그 다음에 언서턴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Q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입력은 Q와 W, 그 다음 출력은 P와 G가 되겠죠. P와 G. 자, 근데 P는 어떻게 됩니까? uncertainty는, 자, 여기서 Q는 델타 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을 풀면 P는 W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G는 Q 더하기 M0. 눈에 들어오나요? Q 더하기 M0. 그래서 요 블록대로 그대로 풀면은, 자,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예를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서 있는 것처럼 M22죠. 자, M22부터, 자, 요 식에서 M22에, 그 다음 쭉 인버스에서 순서대로 나온다 했죠. 여기에 블럭대로 하면. 그래서 요거대로 해서 얘를 M22 넣고, 그 다음에 M0죠. 이게 M22는. M0. M21은 아이덴티티죠. 1, 2가 아이덴티티죠. 주게. 그 다음에 M11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해보면 M0,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건 델타 이렇게 남죠. 그래서 P0가 M0가 되죠, 지금. 그 다음에 델타가 요 델타죠. 그래서 시스템 많은 거와 언서턴티 델타를 다음과 같이 할 때 피드백을 어떻게 매트릭스를 채워놓으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가 보니까, 여기에 아이덴티티 넣고 M0 놓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시스템이 그대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언서턴티 모델이 있을 때 하면은 내가 방금 풀었는 요 형태가 지금 요런 꼴이 되는 거죠. 지금 플러스 델타 형태로 우리가 표현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수식을 풀면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단지 헷갈리는 거네. M11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데, M11은 지금 다행히도 제로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냥 곱해진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additive uncertainty는 이와 같이 우리가 define하면 쉽게 모델링이 된다. 자, 그 다음 곱하기 형태로 된 걸 보겠습니다. 자, P0에다가 1 플러스 델타로 곱하기 형태로 된 uncertainty는 어떻게 모델을 구하면 되느냐. 자,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M0 아이덴티티 놓으면, 자, 요거대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M22는 M0죠. M0. M21은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여기도 M0. 그리고 델타는 0. 자, 그러면, 자, 여기가 M22가 M0라 했죠. M0. 그 다음에 여기는 델타가 남죠. 그 다음에 M0. 여기 M12가 M0죠. 그래서 1 플러스 델타 M0 이렇게 표현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uncertainty 매트릭스를 이와 같이 놓으면 쉽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하기 형태도 된다. 자, 더하기, 곱하기 형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상황을 한번 해보도록. 매스 스프링 댐퍼에 uncertainty가 있을 때
이 uncertainty 모델을 어떻게 우리가 피드백 형태에 있는 linear fractional 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앞에서 있는 것처럼 노미널하는 것에서 곱하기 형태, 멀티플리케이티브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0와 에타 델타. 그럼 여기 세 개가 곱해진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다른 파라미터도 이와 같이.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매스, C, K 값을 다 정확하게 안다고 문제를 풀지만 이게 uncertainty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여기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로 모델링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앞에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 외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외란이라는 건 폴스가 되겠죠. 힘이 들어가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uncertainty가 포함된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uncertainty는 몇 개입니까? 파라미터에. 김준영, uncertainty가 몇 개야? 파라미터가 몇 개인데? 그렇지. 그럼 uncertainty 몇 개? 3개. 이해되죠? 여기 uncertainty, 델타 MCK가 uncertainty입니다. 됐죠?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파라미터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뭘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파라미터가 uncertainty가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노미널한 여기 시스템 매트릭스가 있죠. M 대신에 M0, K0, C0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노미널한 거에서 여기 곱하기 형태죠. 자, 곱하기 형태에 여기가 uncertainty 하나, 둘, 3개. 근데 M0가 여기 있으니까 요 에타 M. 그 다음에 K가 여기 있으니까 K0, C0. 그 다음에 M 인버스 여기. 요 첫 번째 칼럼에 있는 게 M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게 K, 세 번째 해당되는 게 C에 해당되는 각각의 파라미터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요 매트릭스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 뒤에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리니어 프랙셔널 어퍼 스타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 우리 자 곱하기 형태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풀어낼 겁니다. 자, 어쨌든 uncertainty가 포함된 형태로 확장시켜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식을 풀면은 x 미분은 a0x 플러스 b2u 더하기 b1 입력이 뭐였죠? 자, 시스템의 입력이 q라고 했죠. 그 다음에 q는 c uncertainty가 c1이죠. c1x 더하기 d 두 번째 게 12u d22 그 다음에 p 맞나요? 입력 q네. 뭐가 잘못됐나? 자, 여기에 출력이 p 이게 p네. 이게 q.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드 아웃풋이죠. 컨트롤드 아웃풋은 G는 C2X 플러스 D21U 더하기 11, 12, 21, 2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썼는 게 각각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 있습니다. 이따가 시뮬레이션 할 때 이 값을 우리가 쓸 거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D12 요렇게 D11이 여기 적었네. 이렇게 반대로 적었네. D12 11
1. 자,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uncertainty는 어떻게 되냐면 Q는 델타 P 이렇게 되죠. 이때 델타는 델타 M, 델타 두 번째 게 K죠. 델타 K. 그 다음에 델타 C. 이렇게 표현. 그래서 델타는 여기 있고 에타는 우리가 아는 값입니다. 에타는 아는 값이고 여기에 있는 값이 에타 MCK 여기에 각각 들어가. 그 여기 보면 D11 항에 보면 마이너스 에타 M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D11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인버스에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이게 제로면 다행히 이게 없어지면 좋겠지만 여기에 원원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1 델타 N11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가 지금 3x3짜리죠. 그럼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에타 M 델타 M 인버스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M21, M12 곱하게 되면 분모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유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요 식대로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원하는 형태의 uncertainty 모델이 그대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유도하는 거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요게 이제 노미널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uncertainty 파트죠. 그 다음에 요게 맞죠? C1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입력은 여기에 D12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 Q에 대한 D22에 해당되는 부분 D11이죠. 이렇게 델타는 델타 MKC. 그래서 P22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A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C2가 하는 거죠. C2가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이죠. C2 그 다음에 D22에 해당되는 부분. 자, 거기에 있는 게 P22입니다. 자, P21은 B1과 D21. 그 다음에 P12에 해당되는 부분이 C1, D12. C1, D12. 여기에 있는 게 P12가. P11은 D11. D11에 해당되는 게 여기. 맞죠?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최종 정리된 게 uncertainty를 포함한 형태의 파라미터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non-bounded고 요게 uncertainty에 해당되는 부분이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ncertainty가 만약에 time varying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도 non-bounded가 왔다 갔다 제가 여기에 sin t가 있을 때 time varying이었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핸들링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된 어떤 uncertainty가 지금은 실제적으로 얘는 time varying은 아니겠죠. 어떤 constant한 uncertainty만 갖고 있는 그 time invariant 고정됐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값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켓을 쏘아올 때 연료를 계속 분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제한하는 게 계속 달라지는 거죠. 타임 베링 시스템. 파라미터가 타임 베링일 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시스템으로 나타내면 앞에서 전달함수 형태로 P22에서부터 P12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 P22에 해당되는 게 앞에 각각 define된 매트릭스였습니다. 자, 어쨌든 P22를 여러 가지 형태의 폴리톱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거는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로 상태 방정식과 외부 출력에 대한 전달함수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state space로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트릭스 풀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앞에 있는 게. 자, 이제
실제에서 포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의 상태 공간 모델에서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적분했는 형태가 이제 X니까 여기에는 X-죠. X-이고 피드백에는 A 매트릭스. 그래서 이게 스테이트 이케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 입력 B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D. 일반적으로 D는 0인데 D 매트릭스가 있을 때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더해서 이제 들어가. 그래서 X에다가 측정 가능한 출력 부분을 C 매트릭스 곱해서 출력으로 나오고, 이게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의 구현된 폼입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MCK 형태가 자, 상태의 매스 스프링 댐퍼의 위치를 우리는 X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가속도, 펄스가 됩니다. M을 곱하면 이제 펄스가 돼요. 여기가 이제 펄스고 나누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차 미분 방정식 x2-m 곱하기 자, 들어가는 게 펄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 피드백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에 C와 K가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이와 같이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2-은 m분의 m으로 나누면 되겠죠. m의 x2-은 C의 x 닷, 그 다음에 K의 x, 그 다음에 U에 해당되나.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상태 방정식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쯤은 여러분들 요 정도는 요 미분 방정식 가지고 이와 같이 적분기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적분기 2개 쓰고 이와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근데 문제는 MCK가 고정된 값이 아니죠. 그러면 uncertainty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했나요? uncertainty가 upper star product 형태로 피드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 파라메터를 델타 파라메터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파라메터를 피드백 형태로 뽑아낼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자, 델타가 uncertainty에 있는 거고 노미널한 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입력 있을 거고 2개. 그 다음에 출력이 2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패스는 노미널한 파트. 즉, M은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이 됐죠. M0에다가 곱하기 형태의 uncertainty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게 M분의 1이죠.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2개 나눕니다. 자, P22에 해당되는 게 M0분의 1. 자, 그 다음에 M21, M2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에서 피드백 인버스 곱하기 델타 곱하기 M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M을 볼게요. 자, M 스몰 m은 지금 마이너스 에타 m, 그 다음에 m0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타 m, 그 다음에 m0분의 1. 자,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했나? 입력을 여기 보면 m의 입력을 UM이라고 디파인 했습니다. UM이고 여기를 W 할게라고 디파인 할게요. 자, UM W. 자, M에다가 요걸 2개 곱하면 출력이 뭐 나옵니까? YM 나오고 X2단 나오죠. 그 다음에 X2단. 됐나요? 맞죠? 이 블록 다이어그램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M, 라지 MM이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이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M22에 여기 M22에 해당되는 게 M0분의 1이죠. M0분의 1 여기에 해당되죠. M22. 그 다음에 M21 마이너스 에타 M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에타 m, 여기 마이너스 에타 m,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에타 m, 그 다음 델타 m, 그 다음에 여기에 m22, m0분의 1.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곱해져서, 자, ym은 마이너스 에타 m um 플러스 m0분의 1 w. 그 다음 x 두 번 미분은 마이너스 에타 m, 그 다음 um 플러스 m0분의 1 w. 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펼쳐보고 요 곱셈식을 이와 같이 우리가 펼쳐봐서 각각의 블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은 형태로, 자, m은 지금 분모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에 4개가 다 채워집니다. 인버스. 그래서 마이너스 에타 m이 여기 있죠. 여기 인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앞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 MC 같은 경우는 에타 C가 있고 C0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인버스 항은 없습니다. 제로로 해서 마찬가지 똑같이 MC라 그러면 여기에 입력 UC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UC,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입력을 우리가 UC의 입력은 뭡니까? X'i죠. X'. 그래서 X'i고 출력에 해당되는 건 YC.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은 VC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각각 노테이션을 쓰면 이와 같이 쭉 펼쳐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디파인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원래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언서턴티가 있는 파트를 이와 같이 뽑아내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매트릭스도 찾아낸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매트릭스를 각각 얻을 수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상태 방정식으로 다시 펼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가 몇 개냐면 2개, x, x'. 자, 그 다음에 언서턴티가 있는 파트, 피드백으로 쭉 연결되죠. 자, 그거를 펼쳐서, 요 식을 쭉 펼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x1 닷은 x2, x2 닷은, 자, x2 닷은 뭐가 포함이 됩니까? 요 매트릭스가 곱해져가 들어가죠. 입력 2개, um 곱하기 마이너스 에타 m, um 곱하기 마이너스 에타 m, 여기 있네. 에타 m 곱하기 um. 그 다음에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U 빼기 2개. 이걸 W 했죠. W 빼기 2개.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YM에 해당되는 거, 매스니까 이제 여기죠. YM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YM은 마이너스 에타 UM, M0분의 W. 즉, YM에 해당되는 게 마이너스 에타 M, 그 다음에 W가 여기 마찬가지 W 빼기 WC, WK. 자, YC의 출력은 MC가 여기 있죠. 여기 출력이 입력 2개에다가 C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C0에다가 X2 곱한 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 C에 해당되는 입력이 X 닷, 입력 2개에 해당되는 항. 그 다음에 K에 해당되는 거는 X1에다가 입력이 곱해지는 거죠. K0. 그 다음에 VC에 해당되는, 여기에 VC죠. VC는 2개 입력을 영향을 받죠. 그래서 UC와 X2, C0. 매트릭스는 앞에서 이제 다 구했으니까, 그래서 상태 방식을 쭉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정의된 대로. 자, 그러면 X1 닷은 X2, X2 닷은 UM에 해당되는 부분 뽑아내고 X1. 자, VC와 그 다음에 VC와 VK는 여기에 있는 벡터로 대신하면 되죠. 자, 그렇게 했으면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 X2만 보더라도 M0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마이너스 K0, C0, 그 다음에 M 에타, 그 다음에 여기는 컨스턴트 항으로 다 이렇게 쭉 바뀌죠.
그래서 앞에서 define 했는 형태의 꼴로 나옵니다. 처음에 define 했을 때, 자,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 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쨌든 state space 형태의, 요게 nominal한 텀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uncertainty가 있는 텀입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는 여기 에타 m이 여기에 곱해져 있죠. 그거는 m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요 항대로 우리가 전개를 하면 상태 방정식이 조금 다른 형태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은 x1 출력을 뽑아내고, 자, 여기에서 uncertainty 파트 3개, 여기에 3개,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입력이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3x3짜리 블럭 형태로 모델이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CG, M은 1이고 1kg, K가 뭐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3 같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형태로 하고, 델타가 1이고 에타 값을 0.1 정도로 10% 정도 바뀐다 하면 전체 매트릭스가 정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 형태로 모델을 뽑아냅니다. 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은 로봇을 우리가 제어하는데도 기본적인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버티드 펜들럼 똑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것만 잘 우리가 모델을 할 수 있으면 실제적인 문제에 언서턴티가 있는 그런 문제를 쉽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하면 인버스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델타에 해당되는 부분은 Structured Uncertainty라 해서 언서턴티가 구조화되어 있다 해서 이제 각각의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은 다이고널이기 때문에 항상 1보다 작다라는 걸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언서턴티가 바운드된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구할 건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리니어 프랙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디에 또 쓸 수 있느냐, 비선형성을 가진 시스템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레이레이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카오틱 선형질을 가지는 뭐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공업수학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걸 상태 방정식 y와 y-을 상태로 두고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쓰면,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p의 y-의 3승이 나오죠. y-의 3승을 언서턴티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q가 언서턴티가 해당되고, 여기에 알파가 곱해지는 형태로 우리가 제타와 알파가 여기에 있는 곱해진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y-의 3승이 여기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불확실성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p와 y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자, p 3승은 어쨌든 어떤 p의 개인이 곱해진 형태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개가 곱해지면 4승은 항상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0보다 클 때 어떻게 한다 했죠? 패시비티 시어럼을 씁니다. 그래서 패시브한 시스템으로 해석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도 리니어 프랙셔널 언서턴티로 이렇게 뽑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모델드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상태가 우리가 두 개가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을 할 때, 자, x1은 우리가 아는데, 저 a1, 1, 2는 알아요. 근데 x2에 대한 모델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풀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x2에 해당되는 거죠. 얘를 p로 두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언모델드 다이내믹스를 언서턴티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즉, 뭘 모르냐면 a21, a22를 모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값이 바운드 됐다고 가정하면 언모델드 다이내믹스에서도 우리가 쉽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모델 리덕션입니다. 여기서 모델에서 전체 확장되어서 모르는 모델을 우리가 언서턴티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또 다른 문제는 이제 타임 베리잉 언서턴티.
자, 이거는 이제 미사일 추적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파라메타 값이 쭉 바뀐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다이나믹스가 다 달라지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파라메타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에서는 제기 개인을 K1을 쓰고, 어떤 상태에 됐을 때는 제기 개인을 K2로 이렇게 쓸 때 개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는 개인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이 개인 스케줄링은 시스템 파라메타가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자, 추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즉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스가 스위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다이나믹스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스위칭된, 이게 A, B가 A1, A2로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드가. 자, 이렇게 할 때 개인을 서로 다른 형태로 줄 때도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 이때는 개인 스케줄링 또는 로지컬 스위칭 알고리즘을 써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는 타임 딜레이가 있는 시스템. 타임 딜레이는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측정한다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에어컨 온도를 제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공기가 다시 순환해서, 센서가 어디 있냐면 이제 흡입구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온도 측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전형적인 시간 지연 시스템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도 이 부분을 언서턴티로 두는 거예요. 딜레이를. 그러면 딜레이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익스포넨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익스포넨셜 텀은 노움을 구하면 1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작은 노움 바운디드 언서턴 시스템으로 표현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저 다른 문제는, 자, A0 더하기 델타 A 같이 표현된 거를, 델타를 우리가 마이너스와 플러스 바운드된 어떤 변화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A가 이와 같은 폴리토픽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자, 이게 폴리토픽 언서턴 시스템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얘는 컨벡스의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를 이와 같이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의 바운드 값으로 하면 요 노미널 파라메타가 A1에서부터 2에 몇 개 생깁니까? 파라메타 3개니까 2에 3승, 8개의 폴리토픽 모델이 생기겠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제 structured uncertainty, 즉 known bounded uncertainty가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각각이 이 known bound가 된, 요거는 이제 전체 시스템이 known bound. 자,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폴리토픽 형태로 uncertainty가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어느 사이에 있을 때. 자, 어쨌든 뭐 두 가지 크게 분류는 known bound와 폴리토픽 모델로 우리가 uncertain 모델을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1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